신갈 호숫가에 마련된 데크길입니다. 예전에 주변 아파트들이 유치권 등으로 그 아파트 가격이 한참 올라가다 뚝 떨어지는 시기에 그 어려움을 겪느라고 5년 정도 입주를 못하면서 이 신갈 호숫가에 조성된 이 멋진 데크길이 묻혀 있었어요. 우연히 발견하고 그 이후로 유진 선생님 들어오셨고요. 그 이후로 퇴근할 때 자주 다니곤 했습니다. 이 호숫가 저 산 너머로 지는 저녁 노을이 아주 멋진 곳이고요. 저쪽에 마련된 조정 경기장 넓은 잔디밭이 있습니다. 거기 앉아서 지는 노을을 바라보는 맛이 아주 좋습니다. 특히 저 산의 모양이 높낮이가 높으면서 계속 3단계로 낮아지다 보니 노을을 3번을 볼 수 있어요. 졌다 하면 조금만 움직이면 또 지고 또 지고 해서 네. 이 길이 없을 당시에는 바로 그쪽 숲속 뒤에 집이 하나 있었어요. 이 집은 어느 날 이쪽에 그 천변길이 개발이 되면서 바로 여기가 입구입니다. 바로 별장 같은 집이 됐죠. 예전에 식당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모르겠어요. 그리고 저 집, 이 숲속에 뜬금없이 집이 하나 있어요. 뭐 하는 집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 집도 농막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길이 되면서 아주 좋은 입지가 됐던 거죠. 제가 왜 숨이 차죠? 모르겠네요. 이 데크길 중에 명품길 중에 하나입니다. 이 굽어지는 맛이 아주 멋진, 한번 영상으로 보실까요? 네. 여기는 무슨 회사 연수원인데 국민은행인가 대한항공인가 모르겠습니다. 자, 제가 좋아하는 구간입니다. 무슨 보이십니까? 저쪽에 남쪽 방향입니다. 실감나게 카메라 워킹을 다소 실감나게 하겠습니다. 좀 어지러워도 참으시죠. 바로 이렇게 굽어집니다. 계절별로 굉장히 좋은 길이에요. 나름 마음속에 정리할 일이 있을 때 이 길을 달리면서 좋은 음악도 듣고 좋은 이야기도 들으면서 가면 아주 좋습니다. 자, 생각보다 꽤 길어요. 지금 모든 길을 다 이렇게 데크길로 할 건 아니지만 이 넓은 신갈호수를 중심으로 수변 공간이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. 아마 조만간 이 호수를 빙 돌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사진 찍으면 아주 멋지게 나오는 길입니다. 저 앞에 고속도로 같은 게 보이시죠? 저게 용서고속도로입니다. 오른쪽으로 가면 서울이고 왼쪽으로 가면 용인, 바로 용서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. 용서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서울로 가는 방면으로 가면서 오른쪽을 보면 바로 이 데크길이 보이기도 해요.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용서고속도로에서 보던 바로 그 길이 이 길인지 몰랐습니다. 여기 넘어가면, 이쪽으로 넘어가면 수원 영통이 나오죠. 그리고 팔달문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멋진 루트가 나옵니다. 원래 이 길이 여기서 끊겼어요. 저 시커멓게 보이는 저 산, 거길 통해서 오는 길이 또 있었는데 마침 길이 뚫렸습니다. 이 커피트럭인데, 이 청년이 하던 커피트럭인데 장사를 더 이상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성실한 것을. 여기가
예전에 사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구석진대였죠. 호숫가 경치 좋은, 네, 바람 불고 봄이면 꽃이 피는 그런 장소였겠죠. 이 산책로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이 된 겁니다. 네. 하나은행 연수원도 아마 이쪽 이 하나은행 연수원일 겁니다. 덕현 스님이 늘 상주 시골이 밤이면 너무 일찍 어두워진다고 하시곤 했는데, 확실히 도시는 도시예요. 아무리 시간이 가고 밤이 깊어도 이 빛을 그대로 품고 갑니다. 네.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. 자, 표현이 좋네요. 밤이 깊어가도 빛을 품고 가는 이 도시의 밤. 와, 이 덕현 스님도 오셔서 이런 데 같이 다니면 참 좋을 텐데요. 와, 어디 기분이 나시나요? 전화를 줘볼까요? 자, 이렇게 해서 이 길을 쭉 따라가면 다시 청백길로 이어지면서 신분당선, 아니 신분당선이 분당선 상가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. 제가 일하고 있는 연구원하고는 한 16km 정도 이런 길을 따라오면 됩니다. 늘 느끼는 거지만 의외로 막다른 길이 거의 없습니다. 길은 어떻게든지 사람이 살아가는 길은 이어져 있어요. 희한하게도.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길들이 있습니다. 우리가 아는 혈관 같은 큰 대로가 있는 반면에 그 길들이 살아있게 이렇게 이어주는 작고 그러나 끊이지 않는 그런 가느다란 길들이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습니다. 잘 찾아다니면 따로 뭐 여행 가지 않아도 마치 기대하지 않았던 큰 만족감을 주는 그런 여행을 하는 그런 기분을 주기도 해요. 여기도 그래. 여기서 끝났다 싶었는데 바로 저쪽이 이제 그 기흥 쪽인데, 아니 기흥이 아니라 수원 쪽인데 바로 이런 길이 이어집니다. 이게 저기 민속촌까지 이어집니다. 아유 참 이쁘네. 화면으로 보니까 저희 늘 다니는 곳이라. 네. 일로 가볼까요? 원래는 저기 공장길 쪽으로 가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쪽 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직 쭉 가보진 않았는데 이쪽으로 쭉 가면 민속촌이 나온다고 그래요. 또 그쪽으로는 굉장히 번화하죠. 먹을 곳도 많고 반가운 사람 앉아서 마주보고 차 한잔 나눌 수 있는 이쁜 커피숍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. 우리나라가 제가 전 세계를 많이 다녀본 건 아니지만 이 일 저 일 뭐 출장도 다니고 이러면서 또 갈 때마다 브라운을 가져가서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다 보곤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정도의 환경을 가진 곳이 드물어요. 길이 좀 거칠고 길이라는 게 단지 어디론가 이어주는 곳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. 그 주변의 환경도 그렇고 그 길을 통해서 당도할 수 있는 어느 물리적인 공간도 있어야 되고, 그 공간이 나한테 다가올 때 순서 없이 마구잡이로 오는 거였지만 그때그때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길, 이게 길이 갖는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이런 길들은 굉장해요. 매우 우수합니다. 나라가 좁고 밀도가 높다 보니까 길 주변에 나름 많은 것이 있어요. 이 길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좀 전에 말한
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남은 건 그거를 잘 찾아다니고자 하는 마음과 노력이죠. 그 다음에 그걸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있어야 돼요. 브롬톤만을 찬양하도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한 그런 도구로서의 가장 최적화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. 그런 측면에서 주변 분들에게 권하게 된 겁니다. 바로 위에가 이게 경부선입니다. 경부선. 네. 이렇게 늘 도로 위에 있을 때하고 거기를 벗어나서 볼 때 경부선 하부 공간이죠. 볼 때하고는 또 다르죠. 어떻게 보면 세상만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그쪽에 있을 때와 거기를 벗어나서 다시 같은 것을 볼 때의 그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. 이 브롬톤을 타다 보면 갖는 독특한 느낌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길을 갈 때예요. 저 위에 경부선은 아마 수십 번, 수백 번을 좀 다녔던 것 같아요. 그 길을 다니면서 그 옆에 이런 길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, 또 그 길을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게 되리라는 거는 더욱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이죠. 그런 마음이 느껴지면 이 길을 지나갈 때 좀 특별해집니다. 이 또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여행 같은 느낌과 경험이 아닌가 싶습니다. 시끄러운 고속도로 옆을 지나가면서 느껴지는 이 소음들 속에 사는 삶의 저 분주함들, 그거를 좀 떨어져서 보는 듯한 이 느낌 속에 깃드는 이 여유, 뭐 이런 마음이 우리가 여행할 때 얻을 수 있는 선물 같은 느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여러분들 영상만 보면 심심할까봐 제가 계속 수다를 떨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. 네. 좀 무섭죠? 근데 실제로 다녀보면 그다지 무섭진 않아요. 네. 이런 길들이 이어질 때의 그 쾌감이라는 것도 있어요. 우리가 뭐 단순한 거를 끝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. 그 심리가 어떤지 몰라도 사람한테는 뭔가 완성하고자 하는 욕구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길도 마찬가지입니다. 보세요. 얼마나 이뻐요. 좀 어지러워 보이긴 하지만 이런 길들을 발견하고 이어갈 때 또 그것이 어떤 완성감을 가졌다고 하는 순간에 다가오는 그 성취감, 네.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. 네. 사실 뭐 이런 길이 어디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이렇게 가면 된다고 하는 경우도 사실 딱 맞는 경우가 없죠. 근데 보세요. 기출천에 이렇게 이어서 조금만 가면 지하철역에 당도하게 됩니다. 그 지하철역을 또 이어서 갈 때 거기에 주는 또 상대적인 차이가 있잖아요. 이렇게 쌀쌀하고 추위 속을 뚫고 자전거를 타고 이런 소음 속과 이런 공기 속에 파묻혀가지고 가다가 갑자기 그 따뜻하고 환한 지하철 안에 앉아서 갈 때의 그 차이로부터 오는 뭐 그런 것도 좋아요. 근데 그걸 전부 다 통틀어서 그게 과연 뭐 그때그때 좋은 건 알겠는데 통틀어서 뭐가 하나가 좋은 게 있는가 라고 하면 글쎄요, 제가 이 짓을 한 11년 했는데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줘요. 네. 일부러는 안 되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여행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이라는 거는 다른 생각을 평소에 할 수 없었던 다른 생각을 순식간에 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작가의 말도 있죠. 산에 올라가
풍경을 딱 바라보는 그 순간, 그 전에 할 수 없었던 확신, 그 전에 할 수 없었던 생각, 그 전에 할 수 없었던 또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무엇의 허용, 뭐 이런 것들이 훅 다가오잖아요. 어떻게 보면 그런 변화를 삶 속에서 겪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가성비 높은 행위가 여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런 일상 속에서 하는 이런 여행들이 주는 그러한 것들, 정말 마음 먹고 떠난 그런 여행에서 주는 것과 진배가 없다, 뭐 그다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퇴근길에 이런 길을 가다가 이제 지하철 안에 들어가면서 다시 차분해지는 그 차이 속에서 다가오는 어떤 생각,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전에 만약 이런 것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던 그런 생각들이 느껴지곤 할 수 있죠. 네. 그냥 찾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기분, 또는 무엇이 다가올지 모르니 그러나 무언가 다가올 수 있으리라는 확신 속에서 갖는 설레임, 이런 게 아주 좋습니다. 아이고 손 시려. 국밥이요? 아유 고맙습니다. 예. 그 박찬일 셰프라고 뭐죠? 노포의 장사법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. 글을 너무 잘 쓰셔서 그런가 글 쓰는 교본에서도 이분의 그 책이 언급되곤 하는데요. 그 박찬일 셰프가 저 광화문에 광화문 국밥집이라고 하는 집을 하나 운영을 합니다. 언제 한번 우리 저 김 원장님 그쪽으로 모시고 가서 국밥 한 그릇 대접해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. 네. 조기 이제 저 언덕 꼭대기가 바로 상갈역입니다. 저기서 기차를 타고 집으로 갈 예정입니다. 저기서 저 기차역에 당도하면 방송을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. 사실 좀 전에 지나온 그 싱가로수의 그 데크길은 언제 한번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. 예.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또는 그렇게 멘트와 함께 남기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. 몇 분들이 같이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. 이 느낌을 이렇게 같이 공감해 주신 분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,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. 네. 여기가 지금 분당선 상갈역입니다. 다 왔습니다. 짜잔. 아유, 넘어질 뻔했네. 자, 상갈역 지하철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서 오늘의 방송을 마칠까 하는데, 어디 보자. 이거 안녕. 예, 연휴 잘 보내세요. 재밌게 나중에 반갑게 봐요. 안녕.